세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리액트가 얼마나 쉽고 가볍고 좋은 언어인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를 비교를 해볼 거고 그다음에 넥스트랑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쓰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 넥스트 JS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통신하는 법 이렇게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함수의 인자나 반환값의 타입을 우리가 정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 5랑 10을 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펑션 add에서 a랑 b의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 함수가 오류 없이 작동이 돼서 510이라고 출력이 돼버려요. 내가 의도한 건 15인데 에러라도 놔줬으면 내가 저 지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내가 형식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제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안 나는데 내가 의도한 값이 안 나올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는 내가 펑션 add에서 왼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A랑 B가 둘 다 넘버다라고 타입을 정의를 해줬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5랑 10을 스트링으로 이렇게 넣으면 지금 스트링 타입이 넘버에 할당될 수 없다고 오류를 내줘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동작이 나올 확률이 적다. 그래서 타입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JS는 프롭스 타입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은데 네임에 문자열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와도 오류가 안 발생하고 왼쪽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걸 써요. 인터페이스 홈 프롭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홈 프롭스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서 네임이 반드시 스트링 타입이어야 된다는 걸 함수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react.fc 홈 프롭스라는 게 있는데 타입 이거를 그 react. FC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해서 컴포넌트의 프롭스 타입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 컴포넌트가 홈 프롭스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입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에서 그 인자에 잘못된 타입이 들어오면 오류를 바로바로 내주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좀 잘 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이 JS의 문제점이고 오른쪽이 그걸 개선한 타입스크립트인데 JS에서는 프롭스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서 네임에 문자열 말고 다른 타입이 들어와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타입스크립트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나 타입을 써서 그 프롭스 타입을 넘버면 넘버, 스프링이면 스프링 이렇게 정의를 해줘서 안정성이 좀 더 높고 JS에서는 프롭스 타입이 잘못돼도 실행 시점까지 그러니까 얘를 돌려보기 전까지 내가 의도한 동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컴파일 단계에서 얘를 미리 검사를 해줘서 잘못된 타입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사전에 오류를 좀 확인하고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그리고 react.fc 제네릭을 써서 함수형 컴포넌트도 그러니까 내가 프롭스로 받는 게 뭐 단수단 값이 아니고 컴포넌트야. 그러면 그 컴포넌트의 프롭스 타입도 명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프롭스나 스테이트, 함수, 매개 변수, 반환값 같이 좀 많은 요소의 타입을 정확하게 매겨줘서 예기치 않은 동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JS랑 비교되는 장점입니다. 그러면 왜 넥스트는 뒤에 JS가 붙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넥스트가 타입스크립트랑 호환성을 지원하는 거 맞고 타입스크립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JS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이고 JS가 기본인데 타입스크립트를 선택사항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JS랑 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타입스크립트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타입스크립트는 그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코드가 좀 복잡하거나 이럴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서 유리한 거지만 그 정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작은 프로젝트나 좀 많이 단순한 웹사이트에서는 굳이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굳이 쓰지 않아도 JS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넥스트가 저렇게 JS를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 JS를 타입스크립트로 쓴다고 해서 그 장점은 없는데 그 타입스크립트가 큰 프로젝트나 복잡한 코드 베이스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쓴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Next.js를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해도 되지만 타입 안정성이 높게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지라고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Next.js를 쓰는데 타입스크립트를 또 권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션을 준비를 해봤어요. 좀 기초 지식을 알아야 돼요. Next.js를 들어가기 전에. 프론트엔드 지지 3대장 SSR, CSR, SSG라는 게 있는데
CSR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앞글자를 딴 단어예요. 웹페이지가 렌더링이 될 때 브라우저에서 JS로 동적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서버는 기본 템플릿 HTML 파일이랑 JS만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고 그 나머지 복잡한 JS를 실행하는 건 클라이언트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API로 구성을 하고 화면을 동적으로 막 바꿀 수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그 대신에 초기 속도 로딩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초 로딩할 때 좀 빈 HTML이 전달되기 때문에 완전한 화면이 보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페이지 전환이 빨라요.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전환이 빠르고 대신에 SEO에 불리해요. SEO는 조금 이따 가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웹 엔진 검색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검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근데 초기 HTML에 콘텐츠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 검색 엔진 같은 크롤러가 페이지 내용을 쉽게 파악해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내 웹사이트를 바로 보여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서버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리액트의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방식이 제일 대표적인 CSR이고 사용자랑 상호작용이 좀 많고 실시간 데이터를 내가 받아서 띄워주고 싶으면 이제 CSR을 쓰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셨던 리액트가 대표적인 CSR을 보여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SSR인데 그 페이지를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고 완성된 HTML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서버가 HTML을 미리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서 이걸 띄우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CSR보다 SSR에서 서버가 해주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각 요청마다 서버에서 페이지가 렌더링 되므로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은 되지만 이쪽이 좀 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속도가 빨라요. 초기 로딩이 빨라요. 서버에서 완전한 HTML이 만들어져서 오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빠르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고 검색 엔진에 잘 노출이 돼요. 그 Next.js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냐 안 도입하냐의 기준점이 SEO랑 SSR일 정도로 그 검색 엔진 크롤러가 페이지 내용을 HTML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이트니까 사용자가 땡땡 사이트 검색하면 바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서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 뉴스나 쇼핑몰이나 블로그 같이 페이지를 넘기거나 이렇게 바꿀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야 하는 웹사이트에 좀 적합해요. SSG는 스태틱 사이드 제너레이션인데 그 npm 빌드 같은 거에서 배포 전에 빌드를 하잖아요. 이때 미리 HTML 파일을 만들어 두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정적인 HTML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자주 안 바뀌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거죠. 서버에서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을 해서 정적인 HTML 파일로 저장을 해둔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이 파일을 바로 제공을 해서 빠르게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선 CSR이나 SSR보다 로딩이 엄청 빠르고 정적인 HTML 파일을 미리 생성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SEO에 유리해요. 그 SSR이랑 똑같이 그 검색 엔진이 HTML 파일을 읽어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바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건데 대신에 얘는 정적인 거를 미리 만들어두고 서빙을 하는 거라서 그 실시간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빌드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블로그나 마케팅 페이지나 문서를 보여주는 것 같이 내용이 자주 안 변할 페이지에 적합한 형태예요. 그리고 이거 왼쪽에 타이핑을 잘못 쳤는데 SSG 아니고 SEO예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의 약자인데 그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에요.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만든 사이트를 상위에서 보여줄 거냐 이거를 두고 SEO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데 이게 그 HTML 파일에서 정의를 하는 건데 웹페이지의 구조, 콘텐츠 메타 태그 같은 걸 최적화해서 그 검색 엔진 크롤러가 페이지를 읽고 색이나 인덱싱하는 과정에서 페이지의 구조와 콘텐츠 질, 키워드의 적절성 이런 걸 기준으로 그걸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로딩 속도, HTML 구조, 메타 태그 같은 게 그 순위를 매기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CSR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EO에 좀 불리하고 SSR이나 SSG 방식은 초기 로딩을 할 때 HTML에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가 포함이 되니까 SEO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기업들이 SSR, Next.js를 많이 쓰는 이유가 검색을 해서 우리 회사의 사이트가 상단에 떠야 하니까. 그래서 SEO는 모든 웹사이트에 중요한데 특히 블로그 같은 거 하는 회사는 SEO가 좋은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비교를 해보면 CSR, SSR, SSG, SEO 이거 네 개가 중요한 개념인데 CSR은 클라이언트 역할이 더 커요. 동적으로 렌더링 되고 대신에 초기 로딩이 느리고 SEO에 좀 불리해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리액트 같이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사이트에 좀 적합하고 SSR 서버 역할이 더 큰 거는 서버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이제 페이지에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HTML 파일을 미리 빌드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SEO에 유리한 대신에 서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 뉴스나 쇼핑몰 같이 그 페이지 넘길 때마다 데이터 업데이트 해야 하는 사이트에 적합하고 그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SSG는 빌드 시점에 정적인 페이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로딩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SEO에도 유리해요. 대신에 내용이 자주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사이트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SEO는 이 위에 세 개랑 좀 다른 결로 그냥 검색 엔진 최적화는 뜻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구글 엔진이 내 사이트를 긁어가서 이제 노출 순위를 정하는 건데 그래서 콘텐츠의 구조랑 품질이 중요하고 거의 모든 회사 웹사이트가 주력인 모든 회사라면 SEO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리액트 평소에 자주 쓰시는 리액트랑 오늘 우리가 넥스트 라이브러리를 좀 비교를 할 건데 둘 다 공통점은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예요. 근데 아주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 리액트는 UI를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 CSR 방식으로 작동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 페이지 전환할 때 엄청 빠르고 부드럽지만 로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SEO에 불리할 수 있어요. 넥스트는 그 아까 봤던 SSR이나 SSG나 ISR이라고 또 다른 렌더링 방식도 있는데 그냥 다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EO나 초기 로딩 속도가 중요한 웹 애플리케이션 적합하고 페이지 기반 라우팅이랑 API 라우트를 기본 제공해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유리해요. 저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양한 렌더링 지원인데 그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CSR만 지원을 해주고 내가 리액트에서 SSR이나 SSG를 해보고 싶으면 추가로 설정을 많이 해야 돼요. SEO 최적화를 위해서 서버에서 HTML을 미리 렌더링하고자 할 경우에 그 리액트 돔 서버 같은 걸 좀 써줘야 되고 근데 넥스트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SSR이나 SSG가 기본이고 그 SEO가 필요한 페이지나 로딩 속도가 중요한 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별로 이 페이지는 SSR 방식을 쓰고 저 페이지는 CSR 방식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트는 좀 가볍고 단순한 대신에 지원되는 게 적고 넥스트는 지원되는 게 엄청 많은 대신에 좀 건드리기 어려운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라우팅 방식은 리액트는 그 저희 내비게이트 리액트에서 할 때 리액트 라우터 도움 같은 거 인스톨해서 썼잖아요. 그럼 외부 라이브러리를 써서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우팅을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갔다가 이동할 때는 이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코드가 복잡해지면 그게 엄청 늘어날 수 있고 라우팅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넥스트는 내가 그 경로를 일일이 설정은 안 해도 파일 이름을 기반으로 라우팅이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페이지스 폴더에 파일을 생성을 하면 해당 파일 이름이 URL 경로로 자동 설정되는데 그 앱라우터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홈페이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아래 page.tss 파일을 만들면 그 경로가 홈페이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를 내가 설정을 따로 안 해도 돼요. 동적 라우팅이 되고 중첩 라우팅도 할 수 있고 페이지스 폴더 구조만으로 엄청 쉽게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어서 개발할 때도 빠르고 유지 보수도 쉬워져요. API 라우트도 리액트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라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서버 측 API를 제공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리액트로 API를 만들 수 없잖아요. 백엔드 API는 별도의 서버나 클라우드 함수 같은 걸로 백엔드 개발자가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지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완전히 분리된 아키텍처에서 리액트를 쓰는 건데 Next.js는 라우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서비스단 로직 같은 거 못 만들지만 페이지스 안에 API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면 그 안에서 간단한 엔드포인트는 만들 수 있어요. 서버리스 함수나 백엔드 API를 추가적인 백엔드 개발자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 폼을 낸다든지 이메일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Next.js는 지원되는 게 좀 많은데 리액트는 지원되는 게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 배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리액트는 빌드를 하고 나서 정적 파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별도 서버 없이 정적 사이트 호스팅에서 쉽게 배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액트인데 SSR이나 SSG를 쓰고 싶으면 서버 환경을 내가 만들어 주거나 다른 프레임워크랑 통합을 해서 써야 돼요. 근데 넥스트는
벌셀 같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SSR, SSG, CSR을 혼합한 상태로도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SSR, 저 페이지는 CSR 이런 식으로 해서도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적 파일이랑 API 서버를 포함한 상태로 배포를 할 수 있고 동적 콘텐츠랑 정적 콘텐츠가 혼합된 프로젝트로 쉽게 배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액트는 UI 개발에 딱 집중있는 라이브러리라서 그 추가 기능을 하려면 막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배우기 쉬운데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막 이것저것 설정이 복잡해질 수 있고 좀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여러 가지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넥스트는 그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되게 많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설정이나 구조를 막 확장해 나가기 좋아요. 서버 측 기능이나 라우팅이나 SEO 최적화 같은 게 이미 다 있어서 복잡한 거를 막 설치하고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렌더링이나 SEO나 라우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점이 있고 리액트는 가볍고 쉽게 배우기 좋고 대신 넥스트는 좀 지원되는 게 많은데 처음에 들어갈 때 좀 어려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리액트는 UI 개발에 집중한 그 완전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넥스트는 풀스택 프레임워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ext.js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Next.js 쓰다 보면 그 컴포넌트 파일 맨 위에 use 클라이언트가 붙어 있는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500 에러가 터미널에 보이면서 그 이게 클라이언트 파일이면 선언을 해줘야 돼라고 에러가 뜨는 부분이 있는데 그 use 클라이언트나 use 서버라는 지시어가 있어야 돼요. Next 13부터 도입된 컴포넌트 실행 환경 명시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넥스트에서는 내가 만드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서버에서 렌더링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뭐 use state나 use effect나 로컬 스토리지 같이 리액트 훅을 쓰려고 하거나 브라우저 API를 쓰려면 아 이거는 클라이언트 파일이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그 얘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좀 브라우저 API나 리액트 훅을 쓰는 파일이 있어. 그러면 use client라는 지시어를 맨 위에 붙여서 이 파일은 클라이언트 파일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게 아니면 그 유지 이펙트나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유즈 서버 지시어를 붙이거나 안 붙여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파일은 서버 파일인데 내가 클라이언트 파일이라고 명시해 줄 파일에만 그 유즈 클라이언트 지시어를 붙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클라이언트 파일이랑 서버 파일을 그 개발자가 명확히 명시를 해줌으로써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번들 같은 것도 엄청 빠르고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 컴포넌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되고 그 클라이언트 파일이랑 서버 파일의 역할을 분리를 하고 좀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엠라우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 엠라우터가 13에서부터 도입된 라우팅 시스템이고 그 원래는 페이지스 폴더 기반 라우팅을 썼는데 그 여기서 이제 엠라우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SRC 폴더가 크게 있고 그 밑에 앱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디렉토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앱 바로 밑에 있는 layout.txs는 그 모든 파일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파일이고 다 그 밑에 있는 pages.txs도 모든 파일에 대해서 정의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앱 바로 밑에 있는 페이지에서는 보통 리다이렉트를 하거나 아니면 전역적으로 감싸줄 코드를 짜거나 그렇게 하고 앱 밑에 있는 대시보드라는 폴더에서는 그 이 앱 밑에 대시보드라는 폴더가 있고 대시보드라는 폴더 안에 있는 레이아웃과 페이지에서는 그 대시보드라는 경로로 들어갔을 때의 화면에 대해서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로컬 3000 하고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갔을 때 대시보드 폴더 밑에 있는 page.txs가 렌더링이 되는 거죠. 이게 앱 라우터예요. 그 내가 폴더 이름을 적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경로를 붙여서 들어갈 수 있어서 개발자가 따로 그 경로를 명시해 주지 않아도 된다. 요거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고 여기 보이면 그 블로그 밑에 슬러그라고 대괄호 쳐져 있는 게 있고 그 밑에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동적 경로라고 해서 그 이 파일 구조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똑같은 블로그 템플릿 안에 내용만 바뀌어서 껴야 할 때 저렇게 동적으로 경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좀 어려워서 이번 실습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앱 폴더 내에 폴더랑 파일 구조에 따라서 경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슬래시 대시보드 경로로 가면 대시보드 폴더 안에 있는 page.txs 파일이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파일이 기본적으로 서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파일이면 클라이언트 파일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그 보안이 강화되고 번들 크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앱 폴더에서는 파라미터 같은 걸 써서 동적 경로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습을 이제부터 해볼 건데 혹시 제가 만들어둔 레포지토리 포크하고 실행해 보는 과정에서 장애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 안 되고 있다? 손 없나요? 그러면은 제가 사전 준비로 공지해드린 API 키 발급하고 그 포크에서 기본적으로 npm run dev 했을 때 여기는 홈페이지 텍스트 잘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금부터는 제가 만들어드린 그 프로젝트 열어서 VS 코드에서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렉토리 구조를 보면 지금 src 폴더가 크게 있고 그 밑에 앱 폴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무비 페이지라는 큰 폴더가 있죠. 그래서 로컬 3000 슬래시 무비 페이지로 들어가면 무비 페이지 폴더 안에 있는 page.txt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 페이지 안에 있는 컴포넌트 폴더에서는 이 무비 페이지만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UI 컴포넌트를 모아뒀어요. 그리고 이 앱 폴더 밑에 있는 페이지랑 레이아웃에서는 전역적으로 적용되는 코드를 쓰는 거고 그 밑에 lib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API 클라이언트라는 파일이 있죠. 여기서 이제 API 호출 함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부터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API 키 발급 받으시고 제가 env.local에 저장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되는데 제가 노션에도 코드를 붙여놔서 지금 API client.txt 파일에서 이 코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38분까지 기다릴게요. 오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다고요? 잠깐만요. 말도 안 돼. 제가 페이지를 헷갈려서 잠시만요. 금방 옮길게요. 이제 보이나요? 네.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저는 이번에 fetch로 API를 불러왔고 바이트 할 때도 process.env.byte 이런 식으로 해서 env 파일에 저장된 거 불러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env.local에 있는 내가 저장해둔 서버 주소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process.env.next public API base URL 이게 영화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주소고 거기서 이제 movie now playing이라는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get 메소드를 쓸 거고 authorizaation 저희가 얻은 API 키 여기다 넣어서 호출을 하는 거고 요거는 명시 안 해도 문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서 명시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오류 메시지 콘솔에 뜨겠고 그게 아니면 응답받은 값을 리절트로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PI를 호출을 한 다음에 응답 값을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API 클라이언트 파일 작성 끝났나요? 덜 하신 분? 네. 끝났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API를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 함수를 활용하는 화면으로 넘어갈 건데 src 밑에 앱 밑에 무비 페이지 밑에 page.txt로 들어가 주세요. 거기 가서 함수 이쪽에 변수를 선언해 주세요.
무비 페이지 함수 밑에 이렇게 유즈 이펙트랑 유즈 스테이트 선언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리액트 훅을 쓰니까 page.txx 파일에서는 유즈 클라이언트라는 선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해주세요. 이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기본값 그냥 설정해 주려고 붙인 거예요. 다 됐나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그 변수를 선언해 줬으니까 그 유즈 이펙트 훅으로 아까 API 클라이언트 파일에서 정의해둔 함수를 불러오는 함수를 쓸 건데 그 유즈 이펙트 안에 그 로드 무비스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트라이 캐치 구조를 써서 그 이 어웨이트를 붙여서 이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무비스 데이터의 결과값을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태 변수로 선언을 해둔 거에 set 무비스 데이터를 해줄 거고 이게 잘 됐으면 콘솔에 응답값이 출력되게 할 거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로드 무비스라는 함수를 계속 호출을 하는 거죠. 요거를 그 함수 요거 선언하신 거 밑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면 파일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아까 선언해주신 변수들이 있고 여기 유즈 이펙트 구문에서 이렇게 API 호출 함수를 부르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걸 그냥 여기다 올릴게요. 왜 안 돼? 왜안 되는 거야? 클로 받은 거. 이거 바탕화면에 할 수 있어. 11일도 그거 해야 돼. 네, 맞아요. 이거 할수 없대. 이 안에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에 다운로드 유즈 클라이언트고 파일이니까 이거 약이라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건데 저건 클라이언트라는 상대 미장을 하는 거니까 컨트롤 S를 하고 그리고 아마 될 거예요. 저 정의가 아니래요. 너그 있어? 아 이거 그 API 클라이언트 함수에서 작성하셨어요? 그 페이지 들어가서 인풋 하셨어요?
아마 대괄호 써야 될 거예요. 양을 너 NPM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양은 NPM이 양 동시에 없어. NPM 쓰는 NPM 쓰는 거. 둘이 안 돼. 너 NPM 깔려 있어서 안 깔리는 거. 동시에 안 돼. 진짜 나 양. 이거 봐봐. 이게 양 설치 명령어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양을 그래서 양 설치를 그냥 해보시겠어요? 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설치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양부터 깔아야 돼. 그 맥북 양 설치 명령어 검색해가지고 NPM 해보자. CMP 아직 오래 갔어요. NPM 양은 4개서 이거 얀을 설치를 해야 이거 돼요. 혹시 시간 명령어 양 NPM 넣어도 되고. 양 얀 설치 명령어는 나는 그냥 얀으로 양 했어. 했어. 그러면은 양 NPM NPM 넣어도 되고. 얘네 깐 적이 있는데? 이거 깐 적 있어? 야수인데 왜 없는데 사실 지금도 깐 거야. 아니 깔았는데 양 그러니까 되는 거 같은데? 깐거 아니야? 그지? 아 그게 아니라 너가 알려준 거는 바탕 그 폴더 안에 요청을 줬어. 검색했어. 응.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아예 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폴더 이 라이브 라이어 그 세션 폴더가 너가 무슨 폴더야? 이게 그냥 그 폴더 안에 폴더가 있어. 안에 뭔데 이게 폴더가 기세? 아니 이 데스크탑에 그랬구나. 근데 이거 바탕화면에 놓으니까 이거 들어가 보시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거 맞아요. 한번 그 링크 너 바로 상화면에 있어? 너 이거 따라하는 이거 안 되긴 됐거든. 근데 이거 초기 로드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해를 해줬어. 왜요? 양이 없어서 그런가? 그 유즈 클라이언트가 맨 위에 있어야 돼요. 그 파일로 들어가서 페이지 SRC 안에 페이지스. 그쵸. 지금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맨 위에. 지금 빨렸던 주소는 상관없는데 항상 다른 분들보다 맨 위에 있어요. 이거 네 번째 걸 먼저 해보고 됐다. 그다음에 이것도 해주고 인도에서 이거 썼더니 수어를 HTML 기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내려가 왜 이게 시트는 거야? 언니는 됐어? 아니 나는 이게 프로가 안 깔려. 너 아니 사람들 못 그래. 깔때 수도로 가. 수도 좀 무서운데? 밑에 에러 처리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수도도 안 해.
아니 애초에 양 양이 자체가 안 없다고. 그럼 이제 네. NPM 스스로 자사시 기록하냐? 아니 근데 너 노트 빨리 쓰면 이거 빨리 줬어. 있잖아. 근데 에러가 안 들려. 에러가 또. 야근을 터치를 이유가 없어. 여기 밑에 내리면 야 터치를 여기 무슨 말이지? 양 보도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네. 혹시 이거 할 때 뭐 다른 그거 못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쓰고. 뭐래? 아 무슨 일이야? 근데 너는 뭐 잘못 알았으면 왜 좋아해? 아 그런 거 있어? 아 교수님도 하는. 선생님이랑 이미 친구야. 아 진짜? 난 아니거든. 나 친구 아니야. 네 여기서 이제 활성화 돼 있는 사람한테 다 보냈어. 나 안 친한 애. 어떡하라고. 수도를 해야 수도를 해야 돼. 수도를 그러니까 그냥 그 성취하는 디렉토리에 권한이 없어가지고 빨리 수도 근데 꼭 얀을 써야 되는 거야? 나영아, 꼭 얀을 써야 돼.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너 NP에서 그냥 상관없어. 그냥 열면은 얘는 안돼 얀이 안 깔려. 그럼 수도만 하는 양이 솔직히 그 하우스에서 근데 이거 어차피 내기라 아 내기 뭐하다 아니 여기가 이제 그 양을 파트 해가지고 이거 얘를 CD는 너가 그냥 지금 이동하는 거 보면 나는 그런 고양이가 빨리 뜨는 게 좋은데 양으로 안 하고 근데 빨리 뜨면 안 좋은 거라는 거야. 그거 수도 훨씬 기본까지 있어. 지금 1번까지 하고 있어. 이거 뭐 언니 일단 양을 그냥 쏟아 기준이 그냥 양을 써요. 얼른 없애야 하는데 지금 이제 천천히 빨리 깔려. 된 건가? 되게 좀 PM 그거 중에 몇 개가 버전이 달라서 우와 오늘 어떻게 했어? 코멘트로 그러니까 스타일이 바꾸시죠. NPM 인스톨 NPM이 그거 아니야? 이거를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서.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플러스를 그냥 쓸 엄청 많이 떴는데 원인이 자꾸 쓰게 되는 이 여기까지 하고 수도가 관리자라고 내가 그냥 되게 CT가 아니면 자기가 예상한 거랑 달라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맞지 않는다 이건데 아니야 이거 문제.
그거를 이런 말해서 설치된 그거랑 버전 무슨 npm 인스톨해서 그냥 강제로 설치는 악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수두를 붙여야 돼. 아까 그 아니 처음에 그 기에서 피만 받아온 거는 메인 코스 이름이 포함인데 노션에 써 있는 거랑 노션 준비 파일이 다른 거 아니 뭐 5.txx 이게 무슨 노래지? 아니면 좀 지워라. 아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제 개인으로 주고 구글링 좀 해본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름 바꿔서 수동으로 한거 아니야? 아 그 익스포트 펑션이 여기 포함인데 여기는 TX가 테이크 여러 오류의 유지는 서버에서 렌더링한 거랑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한 거랑 다르다. 그래서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지금 컴퓨터에서 잘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그 핸드 커맨드 시프트 F는 전체를 다른데 그거 응? 얼마나 나온 거야? 이게 완전 초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완전 마지막이야. 완전 어.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에러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과제 결과물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청하신 API 콘솔 좀 로그로 형태를 확인을 하고 이거 왜 이래요 컴퓨터 또? 여기서는 보이는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응답값이 이렇게 포스터랑 뭐 영화 제목이랑 뭐 이게 그 어덜트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리스트로 오는데 그걸 받아서 형태 확인하고 그리드 형태로 찍어내서 이 화면을 스크린샷 찍어서 이제 노션에 올려주시면 과제 성공이에요. 근데 오류가 저런 오류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른 오류가 안 나는데 10분 전에 아무것도 안 지키면 같이 안 오는 거니까. 그것도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으면 들어가겠어요? 셋 무비하고 밑에 콘솔 좀 무비 쓰는 컨트롤 S 하고 이거 웹 크기로 하고 F5 누르고 F12 왜안 하고 이러고 있어? 원래 이렇게 얘가 필요가 이거 다시 쓰면 그러면 컨트롤 S 잠깐만요. 이 데이터를 불러볼까요? 아닌가? 무비스 데이터를 해주셔야 돼요. 무비스를 하셨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게 영화 데이터인데 이게 지금 포스트 오피스고 보면은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이 여기 있고 포스트 오피스가 여기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그 홀로그램에서 우리 찍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게 정답.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게 나영아 여기. 알았어. 콘솔 에러가 왜 뭐야? 얘 위에는 unexpected and over. 이거 혹시 원래 없겠지? 컨트롤 C에서 구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무비스 안 하면 친구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지금은 발음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야. 여기는 비어있고 클라우드로 감싸야 하는데 진짜 나 혈압도 그래서 그냥 이거 찍을 때는 너무 무시가 나 이런 NPM 그거 너무 많이 써서 캐시 안 하는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의 시에 돌아서 여기서 들어와서 네가 나중에 시에 그래서 내가 블로그 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네가 나중에 시에 저희 그냥 에러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과제 설명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 디스코드로 그 스레드를 따로 파서 에러 계속 나시는 분들을 전부 받아드릴게요. 그 과제 조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console.log 그 무비스 데이터라고 그 응답값을 콘솔에 출력하게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펼쳐보면은 포스터 이미지 경로가 있고 타이틀이 있죠. 이거 두 개를 콜룸 구조로 해서 그리드로 찍어내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캡처하는 것까지가 과제 조건인데 보시면 좀 에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제 마감 기한 전까지 계속 에러 나시는 분은 디스코드 질문 채널로 저 언급해서 그 불러주시면 제가 해결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 수행하시다가 오류 만나면 저 불러주세요. 끝.